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 얼굴 나오는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제가 업로딩에 소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한두 개는 계속 꼬박꼬박 올렸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모의고사, 교과서, 해설 영상이다 보니까 굳이 제 못생긴 얼굴이 나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영상은 좀 이제 안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렇게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영상은 제 얼굴이 좀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오랜만에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심심하기도 해가지고요. 한번 올려보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 좀 양이 될 것 같은데 읽어보려고 하는 책은요. 국내에도 이미 번역이 된 책이에요. 인문학이라는 말이 워낙 이제 인기다 보니까 거기 편승해서 국내 번역서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식습관의 인문학. 원제는 The First Bite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게 되는 것, 어떤 음식에 대한 첫 경험, 그런 게 이제 원제였는데 국내 번역서의 제목은 식습관의 인문학.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저술가인데 비 윌슨이라는 아주머니세요. 근데 이렇게 요리, 음식,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저술 작업을 하시는, 물론 이제 그 분야만 쓰시는 건 아닌데 굉장히 요즘에 되게 이런 분야로 글을 되게 많이 쓰시는 되게 핫한 작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되게 많이 쓰시고 계신데 그리고 되게 왕성해요. 저술 작업이 최근에 책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First Bite 이 책의 그 앞에 서문에 한두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물론 이제 이런저런 책 참조하다 보니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읽게 된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책 읽기라는 게 어떤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나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거에 이렇게 손을 뻗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자 뭐 좋아하세요? 스낵류.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땅콩, 맛동산, 콘칩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안에 감자 종류의 과자에 환장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과자를 먹을 때도 요즘 최애 과자가 무뚝뚝. 얼마 전에는 프링글스, 그리고 그 포테이토칩, 포카칩? 난 이거 구별도 못해. 포테이토칩하고 포카칩을 구별도 못하는데 포카칩인가 포테이토칩인가 그 파란색을 사와야 된다 맨날 하는 분이 계세요. 눈을 감자. 환장합니다. 그리고 놀이동산 가면은 그 회오리 감자. 그리고 어디야?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그 감자튀김도 M사가 낫냐, L사가 낫냐, B사가 낫냐, 어디가 낫냐, M사께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도대체 이 친구로 하여금 그 감자 과자에 감자 그 먹거리에 환장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햄버거 세트를 샀어요. 애기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었을 거야. 그 감자튀김이 그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바삭함, 쫀득쫀득함, 그 약간 느끼하면서도 어떤 그 질감, 이런 게 사로잡았겠죠. 그리고 나서 감자튀김에 이제 홀릭 빠져가지고 이제 과자도 감자류로만 먹고
이제 무뚝뚝 최근에 무뚝뚝 같은 감자는 그 씹어 먹는 그 맛. 제가 최근에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무뚝뚝 과자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그 짠 거 양도 적고 막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무뚝뚝이 최고입니다. 또 무뚝뚝 고구마 먹지도 않아요. 감자여야 돼요. 식습관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감자 그 짜고 그 뭐야 그 기름 튀기고 막 이런 거에 환장하게끔 그냥 놔둬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의 식습관이라는 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또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그런 책이에요. 뭐 공감 가는 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그렇게 고정화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학습되어서 제2의 천성이 되는 게 그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강력함을 미치고 있을 텐데 그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반론이라든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읽게는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 그 음식 문화에 대한 되게 획일화되어 가고 있고, 그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지만 변화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도 엿보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그 아기가 정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먹고 있던 콘 아이스크림의 한 조각을 이 아이의 입에 넣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정말 뭐 이제 뭐 잠에서 깨가지고 품에 안겨가지고 어딘가로 이동되는 그런 그냥 백지와도 같은 그런 어떤 표정의 그 눈이 제가 입 끝에 살짝 그 아이스크림 그 크림을 넣었을 때 그 친구 이 아이가 이걸 맛보고 나서 눈 동그래지면서 입을 쩝쩝거리면서 혀를 날른다는 거리면서 더 달라고 할 때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더운 여름에 얼음을 좀 줘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얼음에 환장해가지고 심지어는 얼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제가 잘라주거나 아니면 녹여서 줘야 됐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제 입에 있던 그 얼음까지 막 빼내서 먹으려고 하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저하고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한번 읽어보요. 먹는다는 것이 학습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과제는 정보를 얻는 것. 야, 이 음식 먹어야 돼.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런 정보를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는 게 그게 과제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비만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각국의 정부들은 비만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좋은 의도의 권고, 뭐 이거 먹지 말고 이런 채소 많이 먹으면 비만을 줄일 수 있다.
근데 advice alone never taught a child it better. 충고만 가지고는 결코 어떤 아이가 더 몸에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고만 잘해선 소용이 없어. 아니 우리가 그 충고의 내용을 몰라서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충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어? 그거 캐비지, 양배추 다 드세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는 우유 한 잔 때리세요. 이거 양배추랑 우유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식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이다? 본보기. 어른부터 그래야 돼. 그 다음에 enthusiasm, 아주 열정적으로. patient exposure to good food. 좋은 음식에 대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는 거야. 그죠? 헝가리에서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순무, 당근을 먹는 걸 즐기도록 교육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당근 먹잖아? 휘파람을 잘 불 수 있어. 이런 능력을 줘.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당근 먹고 휙, 당근 먹고 휙. 휙 하기 위해서 당근이라도 먹는 거예요. The point is that before you can become a carrot eater, the carrots have to be desirable. 당근을 먹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전에 당근이 저거 먹을 만하네.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감자를 채소를 먹어라. 이분께서 굉장히 막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이제 뭔가 알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I predicted fierce disagreement among contemporary scientists. 지금 현대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아주 천성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진영. 그 다음에 on the other side, those who insist they were acquired. 아니야, 그 음식에 대한 선호는 후천적인 거야, acquire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근데 다시 말해서 nature vs nurture. 그죠? 자연 대 훈육. 양육 이런 식으로. To my astonishment. 하지만 참 놀랍게도 this was not the case.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Far from controversy. 논쟁이 있기는커녕 there was a near universal consensus. 아주 거의 만장일치급에 해당할 만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자에서부터 신경과학자에서부터 인류학자에서부터 생물학자에 이르기까지 특정 음식에 대한 우리의 에피타이트는 learned, 학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희망을 본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뭐 예를 들면은 뭐 단 거에 대해서 왜 끌리잖아요. 그죠? Our brains evolved over thousands of years to seek our sweetness. 사람들이 왜 단 것이 끌린다라는 얘기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두뇌는 진화해 왔어. 수천 년에 걸쳐서 단 것을 쫓도록. 왜냐하면 in the wild, 야생에서는 we would have needed a way to distinguish wholesome sweet fruit from bad bitter toxins. 그죠? 그 몸에 좋은 단 과일 있잖아요. 이것과 아주 나쁜, 몸에 나쁜 쓴 어떤 독성 어떤 물질 있잖아요.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단 거 아주 몸에 좋은 과일 찾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단 걸 찾게 돼. In today's world, where sugary food is abundant, or so the thinking goes, our biology makes us powerless to turn down these irresistible foods. 그래서 되게 단 음식이 아주 많잖아요.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계속 내려와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우리가 이런 단 음식,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내치는 것이 가능치 않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We know that tasting something sweet activates the pleasure generating parts of the brain. 단 음식을 갖다가 맛보는 것이 어떤 쾌락을 발생시키는 우리 두뇌 구역을 활성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마약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어떤 술에 견줄 만한 그런 어떤 흥분제 이런 것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생겨먹은 그 두뇌 자체가 구석기 시대부터 그렇게 두뇌는 만들어져 있고 음식은 정말 달게 되어 있고 하니까 폭망 끝났다. 이제 우리 인간은 거스를 수 없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hat's missing from this count is the fact that while the taste for sweetness innate to all human beings and common to all cultures, when it comes to actual sweet foods and other unhealthy processed foods, we show profoundly varied responses. 근데 실제로 단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대응이나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되게 희망의 근거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 단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다른 가공 처리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인다.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 이제 감자 얘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감자 얘기했으니까 감자 얘기 좀 마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How have you learned to eat quite so many chips? 왜 우리 감자칩, 초코칩, 칩 많이 먹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칩을 되게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거지? 존 S. 알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이런 책 안 읽어봤지만 The Omnivorous Mind라는 책의 저자예요. 잡식인의 정신, 잡식성의 마인드, 우리 인간의 마인드를 얘기하는 건가? Notes that crispiness is a nearly universally loved texture across different cultures. 바삭바삭함이라는 게 거의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질감이라는 거죠. 다양한 문화권에 있어서. 바삭바삭함 싫어하는 문화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Part of the appeal is that chewing crispy foods activates our sense of hearing as well as smell and taste.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그죠?
이 바삭바삭한 음식을 씹는 것이 청각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한다는 거죠. 후각이라든지 맛뿐만 아니라 making that loud crunching sound, 그 커다란 흑삭 하는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part of the pleasure. 그렇죠. 그 쾌락의 일부죠. 그래서 과자 먹을 때 흑삭 먹을 때 더 맛있죠. 눅눅한 과자보다 it staves off boredom, 지루함을 갖다가 떨쳐내고 makes you eat more, 더 먹게 만들죠. 그래서 아까 그 앨런이라는 그 작가는 이런 말까지 한답니다. 이렇게 크리스피한 푸드에 대한 우리의 penchant, 좋아함은 may go back to our primate ancestors, 우리의 저 먼 조상님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 조상님들이 뭘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크런치한 인섹트가 아주 귀중한 단백질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바삭바삭한 곤충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섭취했을 거란 말이야. 바삭바삭한 건 좋은 것이요, 바삭바삭한 건 좋은 것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소녀가 감자칩을 먹는 거, 이게 유사한 거네요. 연결되는 거네. But like so much about the way we eat, our instinct for crispiness has outlived its usefulness. 근데 단백질은 이제 없고 바삭바삭함만 남은 거 아니야?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방식에 있어 너무나 많은 다른 부분들처럼 이런 크리스피니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본능은 그 유용한 쓸모를 넘어섰죠. 그죠? 쓸모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걸 더 추구한다는 얘기죠. Almost all of the commercially produced crispy foods, from chips to fried chicken to bread crumble nugget. 그죠? 모든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있는 이런 바삭한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are ones with do well to eat less of. 더 적게 먹으면 더 좋을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I can't deny that salty fried food can be delicious. 그래, 짭짤하게 튀겨진 그런 튀긴 음식이 맛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부정하지 않겠어. The way forward could be to get your hit of crispiness in vegetable form. 근데 이 사람이 내놓는 대안은 약간 이런 거네요. 야채튀김이래, 야채튀김. 하지만 여기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크리스피니스의 어떤 그 재미, 그죠? 요 어떤 그 것을 야채 형태에서 얻어낼 수 있느냐, 그죠? It is possible to make vegetable fritters so inviting, 그죠? 이런 야채 튀김을 정말 inviting,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chips seem dull by comparison. 오히려 이런 감자튀김이나 이런 것들이 지루하게 보일 정도로. 과연 가능할까? 여기 보면 콜리플라워 파코라스? 이 파코라라는 무슨 음식이 있나 보네. 튀김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에그플랜트 템푸라. 가지 템푸라? 스윗콘 팬케이크. 하지만 칩보다는 얘네가 더 좋겠죠? 더 아주 다양한 맛이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it is still hard to replicate the crunch. 그 크런치를 정확히 모방해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다. 바삭바삭함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야채 무슨 과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채들을 막 모아서 만든 과자가 색깔도 막 연두색, 초록색이었던 것 같고, 그거랑 감자칩, 그거랑 포카칩, 그거랑 무뚝뚝. 뭐 이제 앞으로 고기가 없어지고 곤충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바삭함을 극대화한다면 곤충을 먹는 그 꺼리낌도 완화가 될까요? 과연? 또 미래의 어떤 과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어때요? 좀 재밌지 않으셨나요?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의 멤버십에 대해서도 후원 개념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